교재 516쪽에 공구 찾았습니까? 자, 봅시다.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그 다음 줄칩니다.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까지 줄치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통령이 정한 기준이라는 게 박스 안에 있죠. 1번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다음에 줄칩니다. 6m 이상 폭으로 공간의 경계 설정할 것 줄치고 시설은 참고하시고 동그라미는 줄칩니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그렇게 줄쳤어요. 자, 실판 한번 봅시다. 자, 공구다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 자, 착공 신고, 사용 검사. 자, 이걸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다 이렇게 합니다. 착공 신고는 무슨 뜻이냐? 공사의 시작이죠. 사용 검사는 공사가 완료할 때 하는 절차죠. 결국 공구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 시작과 끝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구역을 뭐라 부르냐? 공구다 이렇게 합니다. 그림 나타내면은 자, 여기에 1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자, 지금은 공구제도가 없다 생각하시고. 자, 지금 500세대밖에 수요가 없어요. 1000세대 공급 다 하면 500세대 미분양이 납니다. 그래서 공구제도가 없을 때는 미분양이 나더라도 무조건 일정 기간 안에 1000세대 공급을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돼 버려요.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기 109, 209 이렇게 정해서 109에서 먼저 사업을 해서 500세대 공급하고 또 몇 년 뒤에 수요가 있을 때 여기 또 따로 공사해서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만든 게 공구제도다 이 뜻이에요. 예. 공구가 사업을 하려면 이 공간의 경계 폭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6m 이상이 돼야 돼요. 6m. 그리고 각 공구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 건설하면 공구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1번 대수선 줄치고 자, 2번, 3번은 갈로 묶고 정축이라 쓰면 돼요. 정축. 자, 동그라미 2번, 3번은 정축. 자, 2번에 봅시다. 줄칩니다. 사용검사 1. 줄치고 갈로 띄어넣으시고 둘째 줄 중간에 옵니다. 또는 건축에 따른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자, 또 갈로 띄어놓으시고, 자, 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까지 줄치고 또 갈로 띄어놓으시고, 자, 또 줄칩니다. 의 30% 이내. 갈라를 줄칩니다. 세대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 이내 정축하는 행위 그렇게 줄치고 이 경우 공동주택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지는 별도 정축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옆에 씁니다. 면적 증가형이라 썼어요. 면적이 증가되는 형태. 자, 동그라미 3번에 봅시다. 이에 따른 각 세대 정축 가능한 면적,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줄칩니다. 기존 세대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정축하는 행위 이걸 세대수 증가행위랍니다. 다만 다음 또 줄칩니다. 수직으로 정축하는 행위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줄치고, 자, 기억에 최대 세개층 이하로서 대통령이지 않은 범위에서 충족할 것. 다만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줄칩니다.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을 말합니다. 그렇게 줄치고, 니은의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를 보유 등 대통령이지 않은 요건을 갖출 것인데,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할 것.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건축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을 재단장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어떻게 재단장하느냐? 크게 2가지 형태로, 하나는 대수선에서 크게 고쳤어. 하나는 정축을 했어. 자, 정축을 하려면 일단 15년 이상이 경과돼야 돼요. 자, 정축형에는 또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면적 증가형이 있고, 또 하나는 세대수 증가형이 있습니다. 자, 면적 증가형은 각 세대, 자, 전용 면적, 주전용 면적의 원칙적으로는 10분의 3 이내로 면적을 늘리는 거. 물론 85종축 많을 때는 10분의 4까지 됩니다.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 예, 100분의 15 이내로 세대수 늘리는 거예요. 세대수 증가형은 또 2가지가 있죠. 수평형이 있고 수직형이 있어요. 이 수직형은 15층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에서는 3개층까지 수직을 올릴 수 있고, 14층 이하짜리 공동주택은 2개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자 하고 있는 리모델링 종류가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이 리모델링 시대가 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21층 이상 되는 아파트 있죠. 20층까지는 재건축이에요. 21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오래되면 다 여기에 있는 중에 한 가지 리모델링 다 하게 됩니다. 대수선형은 구조가 안 바뀝니다. 아파트 안 내부 구조 그대로인데, 거기에 있는 내장재 있죠. 창틀, 문틀, 배관 이런 걸 싹 다 바꾸는 형태가 대수선형이에요. 그래서 비용은 뭐 세대당 한 1억 채 안 될 거예요. 부담해야 되고. 정축형은 이제 구조가 바뀝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면적 증가형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복도식 아파트. 자, 여기에 공동 엘리베이터 계단실이 있고, 자, 복도를 타고 각 세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 복도에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리고 이 복도는 이 세대의 전용 면적으로, 이 복도는 이 세대. 이 복도 부분이 전용 면적으로 들어오면 면적이 늘어나겠죠. 이 대표적인 면적 증가입니다. 자, 세대수 증가형의 수평형이라는 것은 대형 평수 아파트 60평이다. 자, 그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30평, 30평짜리 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수평형. 자, 수직형은 리모델링 대상 이 낡은 아파트에 옥상에다가 층수가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올라가는데, 제일 위험한 리모델링이 이 수직형이에요.
오래된 건물에 위에 새로운 물건이 자 층수가 올라가죠. 하중이 올라가니까 이 건물에 반드시 구조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중에 한 가지가씩 다 리모델링 할 거예요. 21층 이상 되는 아파트 좀 오래되면은 이 중에 하나인데 비용 누가 부담한다? 세대 소유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정축경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거의 새로 짓는다고 보면 돼요. 예, 구조가 다 바뀔 뿐이니까. 예. 그래서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쫓겨나야죠. 뭐. 자기 집에서. 아시겠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나 돈 없어 반대하죠. 그러면 조합에서 매입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돈만 받고 나가야 돼요. 자, 안 그러면 돈을 준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 리모델링 같은 걸 하게 되면 지가가 또 어떻습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뭐 돈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대출이 나올 거니까. 대출해 주겠죠. 예. 지가 상승분이 돼 있으니까. 리모델링 행가하고 안 행가하고 아파트 가격 차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우선 급하게 비용으로 처리하고 따라가세요. 예. 그러면 이제 나는 저런 게 싫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새 아파트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예. 한 새 아파트 분양받다가 한 18년쯤 살다가 내놨고 또 새 아파트 한번 갔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도만 새 아파트 가면 되죠. 나이 젊은 사람들 뭐 그러면은 인생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조금 있다가 여러분 이제 중개업, 자격증 따 중개업 하게 되면은 이용 된다 안 된다 확실히 따져야 되겠죠. 안 되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예. 자, 그 리모델링 되면은 그만큼 자 가격 상승이 있겠죠. 그래서 또 리모델링 중에서도 어떤 거 됐느냐 따라 가격이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예. 자, 대수선형 보다는 이게 훨씬 더 아파트 가치 상승이 어떻습니까? 정축형이 좋죠. 왜? 구조도 바뀌니까 거의 새로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그럼 때 10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줄치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줄치고. 자, 우리 리모델링은 대수선형도 있고 면적 증가형도 있고 세대수 증가형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세대수 증가형일 때만 자 도시가밀, 이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11번 입주자 등은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주택의 건설 등으로 갑시다. 자, 여기는 주택을 한두 채 짓는 게 아니고 대량으로 건설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에 수백 세대 이상이 되죠. 그와 같이 한 번에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 적용되는 것이 이 주택 건설 규정이에요. 여기에 따라 건설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집을 한두 채 지을 때는 건축법상 허가받죠. 주택을 대량 건설할 때는 자,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규정이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첫째, 자, 누가 주택건설 사업할 건지 사업주체. 자, 사업주체에 관한 것이 있고, 자, 그래서 아무나 주택건설 사업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 중에 특히 주택조합에 관한 거. 자, 그 주택조합을 어떻게 만들고, 자, 그리고 사익꾼들을 주택조합을 설립 못하도록 어떻게 법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면은,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다 승인받아서 건설한 거예요. 자, 그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 사업을 공사를 하고 나면은
자,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받아야 되죠. 제대로 건설했는지 검사받는 이런 단계로 주택 건설에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 이렇게 하시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사업주체. 누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자, 첫째,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자, 주택 건설 사업 안에 원칙적으로는 등록 사업자가 돼야 돼요. 등록이다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등록 사업자가 되려면은 등록 대상, 규모,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등록을 하느냐? 자, 연간 단위, 연간. 1년간, 자, 최소 단독주택을 짓겠다 하면은 20호 이상을 건설해야, 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면은 20세대.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 하면은 30세대 이상. 대지를 조성하겠다 하면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정도 1년간 최소 이 규모 이상 사업을 해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주위의 현상이 하나 있다. 자, 빌라 건축업자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다세주택인 소형 빌라 있죠? 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규정에 빌라도 다세주택인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20세대 이상을 지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빌라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등록하는 것이 자기 사업에 유리하다, 등록하지 않는 것이 자기 사업에 유리하다. 등록하지 않는 게 유리하죠. 왜? 간섭을 안 받으니까. 그럼 등록 사업자가 되면은 이제 법인체가 돼버려요. 자, 그럼 정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돼야 되고, 자, 각종 세무관계 신고 다 해야 되죠.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빌라 건축업자들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도록만 딱 1년에 빌라를 이렇게 딱 지어요. 자, 1층은 피로티라고 주택, OP. 자, 주택이 8세대만 딱 들어가는 이런 빌라를 곱하기 2 한다. 1년에 딱 2동만 짓습니다. 그러면 주택 수가 총 몇 개? 16세대죠. 20세대 안 되죠? 등록 안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편해집니다. 규제가 등록 사업자 되면 실적 보고해도 영업 보고해도 다 해야 돼요. 자, 세동지면 24세대가 돼버리죠. 그럼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이 규모 이상 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등록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이 공동사업자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임의로 공동사업 할 수 있는 경우와 필수 공동사업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자, 주택, 조합과 등록사업자 등과 역시 공동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 기업주죠. 역시 등록사업자와, 자, 이거는 필수로 공동사업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크게 이 세 형태에 해당될 때만 주택건설, 아파트 건설 사업 할 수 있어요. 나 아파트 건설 사업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셋 중에 하나 해당돼야 되는데, 결국은 등록사업자가 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죠. 예. 자, 그럼 등록사업자 하려면 2급 이상 사업을 하려면은, 자, 등록사업자 돼야 아파트 건설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체계 봅시다. 자, 1번의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책에는 공동사업주체부터 먼저 나왔죠. 자, 여기에 우리 세 번째 공동사업자 이걸 말합니다. 자, 1번의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 줄칩니다.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한 자, 즉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줄치고 꼭 합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죠. 임의적 공동이다 이렇게 하시고 2번에 또 줄칩니다. 주택조합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2번형 주택조합은 제외하고 그 구성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주택공사, 지방공사 포함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까지 줄치면 돼요. 여기도 꼭 합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죠. 고용자 등록사업자 줄칩니다. 고용자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경우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되죠. 이건 필수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의 업무 분담 등은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1번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자 등록 대상 규모가 나와요. 줄칩니다. 연간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깔로 떼어 넣으시고 줄칩니다. 단독주택 경우는 20호 공동주택 경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관로하는 줄치고 중간에 내용 떼어 넣으시고 30세대 이상 줄치면 돼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까지 줄치고 또는 연간 줄칩니다. 1만 종 이상 대조성 사업을 시행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이걸 등록 대상 규모다. 이거는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암기 프린트도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의 사업주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 해서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자, 비등록 사업자라 썼어요. 비등록 사업자. 이 박스에 있는 6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국가 지자체나 2번 한국도주택공사, 3번 지방공사, 4번의 끝에 공익법인 같은 거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5번에 주택조합도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관련의 조건에 밑줄 칩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등록하지 않으려면 등록사업자 무슨 사업 해야 됩니까? 공동사업했을 때. 자, 그 다음에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한 자, 즉 기업주도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려면 관련을 줄칩니다.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 시행할 경우에 하나며까지 준대요. 고용자도 등록하지 않으려면은 자 등록사업자 무슨 사업 해야 된다? 공동사업을 필수로 한다 그랬죠. 그럴 경우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양관리의 등록 기준은 5, 6월 달에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3번의 등록사업자 결격 사유 4번의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등 자, 옆 페이지 5번에 등록사업자 시공 다 5, 6월 달에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사실 이걸 잘 안 묻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파트 건설하는 등록사업자입니까? 중개업자죠. 그래서 이 관련 없는 내용은 거의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주택법에서 가장 많이 노는 부분입니다. 두세 문제 정도가 노는데 여러분 교재 522쪽에서 자, 교재에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536쪽에 11번 주택 그까지가 아니고 537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537쪽까지. 그래서 이렇게 양이 많은 이유는 자, 사기꾼들로 인해서 사기꾼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한다든지 주택조합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못하도록 자, 그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법을 보강시켜 놨어요. 그래서 소 읽고 양간 고치는 식으로 지금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처음부터 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옛날에 그 많은 피해자들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법을 왜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결국은 법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렇게 아시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할 때는 한 거는 끝나기 전에 하면 안 되죠. 다음 주에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다음 주 3월 1일 날은 주간 야간 합반 수업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법을 끝내고 딱 4시간만 할 건데 시간이 조금 남죠. 남으면 농지법 들어갑니다. 농지법부터는 체계대로 가지고 수업한다 그랬죠.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마칩니다.